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마지막 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백희영 기자랑 남궁민 기자랑 휴먼카인드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 주 1, 2부랑 이번 주 3부를 통해서 인간의 그 본성, 선하냐 악하냐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근데 작가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와닿긴 했는데 더 근거가 남아 있다고요? 네, 사실 두 분 다 완전히 이 주장에 굴복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일단 같은데.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착한 파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파.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인용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 책을 다 유명한 책들을 다 가져다 쓰면서 이제 거기에 나온 얘기도 쓰고 아니면 거기에 나온 얘기에 대한 반론도 쓰고 이러는데 심리학자 이제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진짜 두꺼워서 전 못 읽었어요. 이거 1400페이지고 네, 너무 두꺼워. 1400페이지고 그 서점에 갔을 때 거의 그 앞면이랑 등이랑 거의 그 넓이가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400페이지 보통 이거를 연간 목표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어려워. 네. 근데 재미는 진짜 재밌거든요. 읽었어요? 읽어봤고 다? 거의 다. 와 진짜 남궁민 기자 약간 가끔 보면 활자 중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니 제가 이런 거 좋아하고 제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해봤으니까. 어쨌든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했던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간. 난 안 읽었다니까. 그 스티븐 핑커의 인간 본성은 선한 천사, 이거는 제가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인간의 폭력,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력성으로 인간의 선함과 착함을 대별을 해요. 근데 많은 자료를 봤을 때 그 폭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옛날에 매장지에서 왜 머리가 깨져서 죽거나 이러면 보통 살인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때 당시에 무슨 뭐 교통사고도 없고 그럼 매장지에 나온 것 중에 이런 사고사, 뭐 칼에 찔렸다든지 이런 걸 비유를 내본다는 거예요. 지금 매장돼 있는 사람들 비교를 쭉 해요. 그러니까 쭉 그걸 그래프를 그려요. 그 매장자 중에 그 사고사나 뭐 살해를 당한 사람 비유를 해요. 정말 학자다.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책은 그 많은 책을 통해서 인간의 폭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데 고고학적 유적지 21곳 중에서 폭력적인 죽음의 징후를 보였던 유골의 평균 비율이 15%였대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 채집 중인 8개 부족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의 평균 비율은 14%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두 차례 세계 대전을 포함한 20세기의 전체 평균은 3%. 그리고 오늘날의 평균은 1%라는 거죠. 와, 그러면 점점 줄어들고 14%포인트가 그냥 확 내려간 거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흔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옛날엔 8명 중에 1명 칼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생각해보면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중세시대 생각해보면 그 칼 찔려서 막 그리고 그것만 해도 조선시대에 왜 영모를 꽤 했다는 소문 나가지고 그 예를 상대를 멸하고 중종 때 보면은 뭐 그 옥사가 있었는데 그때 1000명 정여립이라는 분이 모반을 한 것도 아니야. 했다는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랑 편지 한 번이라도 주고받은 사람들은 싹 다 죽었는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데려다가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토를 안 하면 실토 안 해서 죽는 거고 실토를 하면 그 엄마 부모님 뭐 친지 다 죽는 거고 그래서 1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그 포렌식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인간의 그런 폭력성 자체가 지금은 근데 뭐 예를 들면 심지어 모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보통 감옥에 갈 거잖아요. 그죠? 사형을 안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줄어들고 있는 거 맞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형사법 체계나 뭐 이렇게 그 사법 체계가 좀 그러니까 선하기보다는 비폭력적으로 바뀐 그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한 그쵸. 인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핑커의 관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3부에서 무엇을 착하다고 할 거냐고 얘기를 했죠. 의도냐 결과냐. 핑커는 좀 더 심플한 거죠. 폭력성으로 그걸 계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가 교육이니까 교육분야 하니까 뭐 청소년 학폭 문제들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래서 어디 뭐 심각하던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 어디 들어가서 싸우고 그런 거. 근데 제가 이거 좀 하면서 알아본 건데 우리 이제 네이버 아카이브 보면은 60년대 기사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런 거 보면 진짜 청소년들이 200명씩 몰려가서 패스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진짜? 경찰서 약탈한 적도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 요즘은 뭐예요? 막 카톡방에 불러서 고문한다 이런 거 막 카톡방지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왕따 친구 불러서 계속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맞아요. 옛날에는 학폭이라는 게 막 성폭행 남자 고등학생 여러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산에서 여자 성폭행하고 패싸움하고 뭐 칼질러 죽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유순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러다 갑자기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아포칼립스가 되면은 다시 거꾸로 가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류 문명은 조금씩 선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선해진다. 제도가 발전할수록 좀 더 선한 방향으로 간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그렇게 알려진 것만큼 사람들이 그것보다 폭력적이지 않다는 그런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드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인간이 원래 잔인하지 않으면 전쟁을 왜 할까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전쟁에서 총을 쏜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 뭔 소리야? 되게 웃기죠. 근데 역사학자이면서 대령인 세뮤얼 마셜이라는 사람이 1943년 11월에 태평양 전투 중에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군인 집단 중에서 15%에서 25%만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 300명이 넘는 대대에서 실제로 방아쇠를 담긴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반이 아니라 다들 한 번씩은 쐈겠죠. 그렇죠. 근데 36명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진짜로. 아니 우린 맨날 영화에서 다 쏘잖아. 그러니까 뭐 그쵸.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엄청 전쟁 영화 있잖아요. 그 뭐지? 뭐 라이언 일병 그 라이언 일병과학이나 뭐 1984나 1984? 그 뭐였지? 아니야. 1984가 아니라 1945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맞는 게 사람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내가 맞을까 봐도 무섭지만 사람이 총을 잘 못 쏜대요. 전쟁이 나면 의외로. 네,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19세기 이런 거 전쟁 영화 보면 멋있게 차려입고 한 줄로 가서 왜 땅땅 쏘잖아요. 맞아요. 라이너라고 하는데 맞아. 그거 보면서 어렸을 때 엄청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서서 쏠까 바보처럼. 왜 누워서 몰래 쏴야 되잖아요. 지금 다 포복하고 쏘잖아. 남자들 그러니까. 군대 가면. 근데 그 라이너라는 게 진짜 웃긴 우스꽝스러운 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교리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 인간들을 줄 세워서 착착착 걸어가기를 안 하면 한 번에 총을 타타타닥 안 쏜다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든 막 그 헛손질을 하든 하늘에 쏘든 못 한다는 거야 사람이. 실제로 그렇다니까. 여기서 또 다른 사례가 뭐냐면은 미국 남북 전쟁 때 1864년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총대를 회수했는데 27,500대 중에서 90%가 장전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이 머스켓 총이었다는 거야. 장전이 돼 있는데 이게 머스킷 총이었다. 머스켓 총이 뭐예요, 윤성환 기자? 머스켓 총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승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다 자동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탄피에 보면은 총알의 뒤쪽에 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모양이 있어요. 부싯돌. 그거를 되게 작은 망치로 엄청 세게 빵 쏘면은 그 화약이 팡 터지면서 그 앞에 있는 탄두가 흉 날아가는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화약을 총알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총에다가 쇠 구슬을 화성총 안에다 넣고 화약을 넣고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뒤에다가 밧줄로 불을 붙여야 돼. 아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한 발을 쏘려면 한 개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12,000개가 이중 장전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27,000개의 총을 주었는데 네, 그 중에 12,000개. 쏘지도 않았다. 이중 장전이라는 거는 두 발이 들어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럼 못 쏘지. 근데 이 중에 절반 한 6,000개 정도가 3중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쏘지도 않고 그냥 막 다시 헛손질하고 한 거지. 계속 손질을 하는 건데 네. 왜 이 머스켓총이라는 거는 한 번 탄환을 한 번 발사하면 한 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다시 장전을 하고 하나를 또 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게 2중 3중으로 되어 있을까? 알고 보니까 다들 안 쏘려고 그 핑계를 댔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쇠 구슬을 넣고 쏜 척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쇠 구슬을 또 넣고. 그러니까 그게 두 개 이렇게 있다는 거구나. 두세 개씩. 그러니까 총을 장전하는 게 총을 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변명이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그건 같아.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문화 콘텐츠, 영화 이런 거랑 배치되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면 일단 겁먹어서라도 막 쏘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스티븐 핑거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그 폭력적인 거여야 되고 만약에 막 전쟁 영화인데 무서워서 안 쏘고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두려움이나 그러니까 고참들이나 신참들이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쏜다기보다는 사람한테 쏘기가 사람한테 쏘기가 싫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머스켓총 이때도 연구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허공에다 쐈다는 거예요. 허공에다 쏘고 막 장전하고 허공에다 쏘고 장전하고 이러면서 딴짓을 하게끔 시간을 벌어주는데 대다수가
뭐 잘못해서 부상당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폭탄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부상당한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체계적인 살인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참 그 이미지랑 이 데이터가 충돌되는 건데 사실 맞아요. 이미지가 더 강렬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걸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미국인들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되게 잘 이제 적들 테러리스트 향해서 총 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신념이 있어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은 악이라는 어떤 신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쏠 수 있고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거리가 멀수록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잔인해집니다. 비인간화하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은 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핵을 쏴도 내가 뭐 지금 앞에 있는 내가 윤상원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라는 게 그냥 생각처럼 악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공감이 가능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도 저 사람이 총에 맞는 거랑 내가 총에 맞는 걸 너무 상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무서운 어떻게 보면 약간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핵을 쏘는 거는 거리가 멀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뭐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 쏜다는 거지. 남궁민 기자는 군대 최전방에 갔다 왔잖아요. 포대 그렇죠. 포병으로 포병으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났다라고 북한군이 쳐들어왔으면 총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근데 물론 그게 가정이 어떻게 되냐 싶지만 두려워서 일단 근데 요즘 총 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죠. 그냥 쏠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 엄밀하게 말해 사람을 죽이는 게 쉽겠느냐? 라는 건데 두려워서 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두려워서 쏠 수는 근데 엄청 죄책감을 느끼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대를 비인간한 게 우리 직업군인도 아니고 쉽지 않을 것 그리고 같긴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간 무용담 같은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입대를 하신 그쵸.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죠. 어떻게 네. 보면은 할아버지 뭐 중년 세대가 얘기를 했던 자기네들 무용담, 뭐 무전공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내가 했는데 총 쏴서 이제 잡았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우리 그쵸. 그 잠수함 같은 거로 저기 쳐들어온 특수원들 이렇게 일병이 사살해가지고 그쵸. 무전공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런 화승총 시대랑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예시를 찾긴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또 꼭 들어맞는지는 잘 근데 저는 이 직업을 하면서 생각하는 생각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궁금한 그 리처드 도킨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익명의 제보자들, 그 예를 들면 조직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당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신원 노출하지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심지어 자기가 괴롭힘을 당해 제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조직에 뭔가 비리가 일어났다고 했다는 걸 제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리스크만 있어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기사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제보한 문제가 해결돼도 그분이 엄밀하게 좋을 건 없거든요. 맞아요. 금전적 이득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유명해져서 뭐 유명한 제보자가 돼서 자기가 보람을 느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인간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이기적으로 귀결시키는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의 그 니즈를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약하다는 그 전제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좀 문명화가 되면서 선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 이 책도 그 얘기인 것 같고 해서 근데 작가는 오히려 문명이 사람들을 야만적이게 만든다고 표현하죠. 오늘 또 저를 반대로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루소의 말에 되게 동일하는 거.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되게 선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대다수가 믿고 있는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문명과 국가를 만들어서 약간 룰을 만들자라는 어떤 그 주장의 근거가 됐잖아요. 홉스는. 근데 사실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과 국가가 오히려 자유를 억압했다. 그리고 자유시민을 통제하는 바람에 이게 사람들이 좀 더 미쳐 날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저랑 전혀 비슷한 얘기인데 마지막에 알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이 근데 달랐다는 걸.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인간을 억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진짜 국가나 사회 제도 없이 약간 원시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얘기예요? 오히려 사람을 착하게 그랬어도 한다? 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서로 협력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룰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지냈을 거다. 그 협력의 결과가 이 문명이라는 건데
그거는 결과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협력에 대한 관점은 인간이 협력한다까지는 동의. 어떻게 문명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 그러게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이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는 약간 잘 모르겠다로 남겨두는데 이분이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등장한 지는 24시간이라고 쳤을 때 우리는 자정이 되게 60초 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얘기죠. 네, 그렇죠. 피라미드 때부터가 약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 참 짧죠. 역사라는 게.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이러다 빙하기 한번 오면 다 없어지는 다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분이 되게 이상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맞춰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상적으로 살아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노르웨이의 감옥 얘기를 해요. 노르웨이 감옥 한국 사람들 엄청 싫어하는 얘기인데. 우리들이 싫어하는 얘기잖아. 왜요? 엄청 호텔급으로 잘해줬더니 재범률이 낮아졌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호텔급은 아니고 뭐 호텔급이죠 사실. 호텔급이지 뭐. 개인 전용 방이 주어지는데 뭐 그리고 감옥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막 수감자들이 자신의 음반을 녹음할 수 있는 음악 스튜디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은 거야.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인간은 직업적인 범죄자들이 있어요. 동물에 가까워 그 사람들. 거의 질병이나 동물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그 누구 얘기하는 거지? 그 동물에 가까운 사람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을 못하. 짧게 얘기하면은 한 2,000명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연구 중에 코호트라 그래서 동시대에 그 어떤 군 집단을 엮어서 수십 년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코호트 연구라고. 네. 미국에 1,800명을 코호트 연구한 게 있거든요. 그 집단이 저지른 중범죄 중에 70%를 6% 인간들이 다 저질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800명 중에 6%면은 한 100명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저지른 중범죄 70% 이상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대부분 6범 이상. 그러니까 이 직업적인 범죄자라는 건 분명히 있고 이거는 거의 약간 좀 심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는. 아 범죄를 직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두순 그리고- 같은? 그렇죠. 그런 식의 대부분의 범죄는 재범 이상인 사람들이 음. 저지르는데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을 교화를 한다? 근데 이제 이분의 말은 이 할렌 교도소라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도 250명의 마약 밀매범, 뭐 성범죄자, 살인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두 번째로 큰 감옥이긴 하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뭘 하면은 수감자하고 교도관들이 되게 친구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멕시코도 친구처럼 지내잖아. 멕시코는 조금 다른 그거잖아. 네. 근데 이거를 동적 보안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적 그러니까 보안. 수적 보안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좀 더 정적 보안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랑 다르게 그렇죠. 인터랙션을 하면서 사람을 그렇죠. 이것도 기르는 건데 저는 뭐 별로 뭐 이건 관점의 차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상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제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교도소의 약간 원칙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재범률은 어떻냐? 실제로 다른 범죄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50%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수감자 60%가 2년 뒤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간대요. 노르웨이는 20%. 굉장히 낮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터랙션이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접촉, 밀접 이거는 또 접촉이 문명을 더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 진짜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거 문명의 아니라 룰, 엄청난 지나친 룰, 엄벌 반대네. 그런 거에 반대하는 거죠. 엄벌 그러니까 문명엔 동의, 엄벌주의엔 반대. 마키아벨리에게 반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저희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게요. 이거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그러게요. 뭐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어쨌든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긴 합니다. 남궁 기자 오늘 어떻게 들었나요? 예, 저는 뭐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했고 뭐 오늘 토론도 좀 제대로 일어난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 생각할 거리 참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급된 책도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1400. 그리고 선한 본성 그 스티븐 핑커의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는 재밌어요. 엄청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게요. 다 읽을 수 있을까? 근데 뭐 그게 우리가 꼭 완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한 번쯤 이렇게 쓱 훑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백기영 기자는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휴머니즘 좀 많이 돌아왔고요. 좀 더 친절하게 지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뭔 소리야? 진짜. 알겠습니다. 자,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핫한 주제였고, 다음 책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감염병의 시대에 물론 이제 약간 좀 철진한 지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또 근데 새해를 프레시하게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고민해 보게. 감염병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러니까 인류를 구한 메디슨 약 관련된 이야기도 좀 고민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병이나 약이나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